지난 강유 1편에 이은 2편, 이번 시간에는 촉의 멸망 과정, 그리고 종해와 강유의 짝짝꿍이 왜 실패하였는지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중을 중심으로 한 촉의 대위방어 작전 계획은 강유가 병권을 잡고 나서 변화를 맞이합니다. 유비 때부터 제갈량, 그리고 장환, 비위까지 이어지는 방어 작전의 기본은 일단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사실 유비도 이러한 방어 대전략은 장로의 방식을 답습한 겁니다. 조조가 결과적으로 장로의 항복을 받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다는 근거가 곳곳에 있습니다. 일단 그 소명문선에 기재되어 있는 그 답조홍서, 그 조홍이 조조를 수행해서 장로를 토벌할 때 업에 있던 조비한테 보낸 편지인데, 그 조홍과 조비가 한때 사이가 괜찮았다는 근거인 동시에 한중 방어 체계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나와요. 그 지세가 험하고 적들이 높은 곳을 지키니 한 명이 창을 휘두르면서 버티면 만 명이 그곳을 지나갈 수가 없다. 여기 너무 빡세다. 마눌님 보고 싶다. 이게 기본적인 대전략입니다. 그 높은 보루를 이용해서 좁은 길을 길막하는 거죠. 그 촉을 이야기할 때 그 험한 산지, 지형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건데, 장로를 거쳐 유비 때부터 채택된 이 방어 체계가 강유가 보기에는 별로 탐탁치 않은 거예요. 치고 올라갈 땐 보급로가 너무 길고, 그리고 방어하는 입장에서 쳐들어온 적에게도 대승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길막을 전제한 작계로는 적의 본대에 괴멸적 타격을 주기 힘들겠죠. 실제로 흥세전투, 그러니까 그 낙곡대전으로 불리는 촉의 왕평이 대승한 전투에서도 곽회가 옹주군 3만 명을 그대로 살려서 돌아갑니다. 이 옹주군을 나중에 적도 인근 도수에서 강유가 그 곽회 후임 왕경을 개박살내면서 괴멸시키긴 하는데, 그 왕평의 대승 10여 년 이후의 일이고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강유가 그 보루를 다 비워버립니다. 그냥 들어오게 놔두는 거예요. 적들이 좁은 길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견벽 청야, 즉 성에서 농성하면서 약탈 못하게 들판을 비워버리고, 적의 보급이 떨어지면 후방을 막고 본대를 괴멸시켜버리는 작전으로 가는 건데, 이런 대전략의 변화가 그 촉 멸망의 강유 책임론을 지지하는 근거의 하나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대전략이었습니다만 완전 허황된 작계는 아닙니다. 조조도 관도에서 원소 상대로 군량이 모자라니까 차라리 허도로 퇴각하고 원소가 쳐들어오도록 유인해서 청야 및 반격 동시에 보급로 및 퇴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선회하려고도 했습니다. 물론 순욱이 반대해서 조조가 퇴각하지 않고 결국 관도에서 승리하게 되었죠. 암튼 강유가 보기에 위와 촉의 생산성 격차 때문에 완전 괴멸적인 타격을 주지 않으면 촉은 말라 죽는다, 이런 생각에서 그리 한 거라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결국 안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때 표를 올린 내용을 보면 기존의 방식은 주역의 중문, 즉 문을 여러 겹 두어 적을 막는 방식인데, 습격을 방어하기엔 용이하지만 큰 이득을 얻을 수는 없다. 방어선을 한중과 악선까지 물리고 실제로 한중독의 주둔을 한수까지 물려버립니다. 적들이 들어와도 성을 함락시키지는 못할 테니 장기전으로 가면 적의 보급로에 차질이 생길 테고, 이때 일제 공격을 하는 것이 적을 전멸시키는 법이다. 전멸시키려고 한 겁니다. 모 아니면 도, 도박수에 가까운 이 방식은 청야를 위한 수학시기, 그리고 각 지휘관들의 유기적 움직임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일단 내부 정치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가요. 황관, 황호가 유선이랑 놀아나죠. 이때 황호가 강유를 손보려고 하니까 강유가 답중에 짱 박히고 유선이 화해시키고, 그리고 위에 촉 토벌 소식을 들은 강유가 유선에게 표를 올립니다. 장익과 요하를 은평, 교두 등에 보내서 미리 맞게 해야 된다. 그런데 황호가 제가 점을 보니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유 말대로 등해가 답중에 들이닥치고 나서야 유선이 요하를 답중으로 지원 보냅니다. 은평, 교두가 상당한 요충지예요. 제갈량이 3차 북벌 때 맨 처음 장악한 게 무도 은평 등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북벌군이 농서로 치고 올라갈 때 이곳이 퇴로입니다. 실제로 제갈서의 3만병 역할이 은평과 교두를 쳐서 강유의 퇴로를 차단, 발을 묶는 역할이었습니다. 요한은 답중에 강유를 지원가려 하는데 일단 출발이 늦었고, 제갈서의 3만이 건의로 온다는 첩보에 강유군의 퇴로를 지키기 위해 은평에 주둔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화양국지에서는 강유의 지휘병력이 10만, 종해전에 따르면 4, 5만이라 되어 있고, 종해가 촉을 멸망시키고 모반하면서 강유에게 원래의 병사들을 지휘케 하였다 하면서 5만을 선봉으로 국경에 주둔시키려 하였다 나오거든요. 이게 다 나중에 장익, 요하까지 검각에서 몰빵친 총병력을 뜻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 답중의 강유 지휘병력은 개인적으로 3만 플러스 알파 정도로 추정합니다. 답중에서 강유가 둔전을 했다는 기록을 참조하면 최소 3만은 되었을 거예요. 답중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강유가 은평으로 퇴각을 하는데,
한중에서 장서가 위군에 항복해버려요. 기존의 인사에 불만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 장서의 항복이 너무 컸죠. 요충지 양안관이 위군에 점거됩니다. 이에 강유가 이를 대비하려고 군을 물리려 하는데 앞에 제갈서가 막고 있죠. 추격받지 않기 위해 기지를 발휘하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옹주로 진격해서 본진 바꾸기를 한다. 허보를 뿌립니다. 이에 제갈서가 스타의 그 진영 바꾸기를 당할까봐 당황해서 군을 뒤로 물리죠. 그 사이에 강유와 요한은 은평을 버리고 검각으로 퇴각, 또 장익 등과 합류하여 검각에 주둔합니다. 검각에서 우주방어를 하려 한 거죠. 이때 등해도 검각등지에서 종해군에 합류하는데 등해가 택도 없는 제안을 합니다. 자신이 정예병을 이끌고 은평으로 새서 마천령을 넘어 뒤를 치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10월이었습니다. 곧 겨울이죠. 검각에서 막힌 종해가 보급로도 걱정이 되고 하니 이 작전을 승인합니다. 이때 등해가 끌고 간 병력이 화양국지 기준 2만입니다. 날랜 경무장이라 했으니 전투병 1만에 식량 지고 가는 보급병 1만일 거예요. 위원이 좌우곡계책 내놓을 때 정병 5천 얘기하는 것도 사실상 전투병 5천에 보급병 5천으로 보이거든요. 고대 기록에 편제상 전투병 1인에 보급병 1인 비율이 나오기도 하고 전투병이 날래게 먼저 산을 타다가 쉴 때 그 뒤이어 보급병이 따라와서 식사 추진하고 이런 형식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군대에서 작전할 때 한두 끼분 전투 식량 만들고 나머지는 식사 추진으로 해결했죠. 몇십 일분 식량을 등에 지고 싸운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등해가 등산을 한 기록을 봐도 식량 수송이 난관이었다. 전투병들보다 식량 지고 산 타는 애들이 막 절벽에 떨어지고 이런 겁니다. 이때 종해가 제갈서의 병력을 날먹하려고 제갈서를 모함해서 지휘관에서 탄핵시키고 등해는 이때가 할배였는데 그 작전을 해내고 맙니다. 그래서 등산항이라 하는 거죠. 이때 강유관이 어이없게 털리는데 마막이 항복을 해버려요. 전편에 언급한 왕숭의 강유 책임론, 왜 남으로 군대를 돌리지 않았느냐. 일단 등해의 작전은 촉군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등해의 등산작전 선봉인 전장이 촉군의 매복을 3차례 격파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왕숭의 의견은 아마 이때 강유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친 등해의 군사를 격파했어야 했다. 지친 병사를 치는 건 상당히 유리하죠. 여러분들이 군대에 있을 때 야간 행군하고 도착해서 뻗어 있는데 적들이 기습해서 무기 들고 싸우라 하면 잘 안 싸워지겠죠. 지친 등해를 생포하고 다시 종해를 맞이해서 존버하면 된다 이 얘긴데 종해전의 기록을 보면 또 간단하지 않아요. 강유 등이 성도로 도망하려 하였으나 신이 하우암과 호열을 파견하여 검각의 앞길을 끊고 왕매 등으로 하여 부연의 남쪽을 지키게 하였으며 부연을 점거하여 포위망을 만들어 남북 심지어 오나라로의 도망길도 막았다. 사방으로 군사를 두어 샛길까지 점거 도망갈 길이 없도록 하라 명령하였다. 검각에서 군을 움직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성도에 중군이 있고 일단 강유관이 털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강유관의 마막이 항복을 해버립니다. 여기에 촉의 조정이 깜짝 놀라 제갈첨을 면죽으로 파견하는데 졸전 끝에 털려버리죠. 황건 아들 황숭이 요충지를 선점해야 된다 간언하는데 일설에는 위에 투항한 황건의 아들 말이라 제갈첨이 걸렀다는 얘기도 있는데 결국 털려버리고 이 소식을 들은 유선이 항복해버리는 겁니다. 강유는 이 소식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유선의 항복하라는 칙서를 받고는 항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종해가 강유를 후대합니다. 종해가 사실 이미 모반의 생각을 가졌다고 봅니다. 제갈서의 병력을 날먹하고 종해가 또 촉에 들어왔을 때 제갈량의 묘에 제사를 지내죠. 이 종해라는 인물이 판세를 읽는데 상당히 똑똑한 인물이거든요. 어차피 토사구팽 될 걸 알았을 거예요. 사마소가 처음에 촉이 아닌 오를 칠 거라 허보를 치고 오직 종해하고만 촉을 칠 계획을 비밀리에 세우면서 종해만이 생각이 나랑 비슷하다. 사실상 라이벌인데 촉이 정벌되면 사실상 살려둘 이유가 없어요. 종해도 그걸 알았을 겁니다. 이걸 강유가 파고드는 거죠. 너 돌아가면 무사성 싶으냐. 한신은 전란 때 한나라에 충성했지만 나라가 태평해지자 의심을 샀다. 구천과 법률의 예를 보라. 이게 그들이 바보들이라서 그런가.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다. 참고로 월왕 구천은 와신상담의 주인공이고 구천이 패자가 되고 나서 법녀가 관직을 던지고 도망가거든요. 이때 문종한테도 법녀가 한마디 하는데 구천은 어려움은 함께해도 부귀는 나누지 않을 자다. 지금 바로 튀어라. 근데 문종은 이 조언을 듣지 않다가 결국 팽당해서 죽습니다. 사마소와 종해의 관계가 딱 이런 관계죠. 종해는 등에도 모함해서 본국으로 보내버리고 성도에서 스스로 익주목에 오릅니다. 그리고 강유에게 병사 5만을 주고 나라 모양새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촉에 짱 박히려고 한 게 아닙니다. 강유 5만을 선봉에 세우고 종해 스스로
대군을 뒤에 끌고 가서 장안을 거쳐서 낙양으로 진격하려 했어요. 이 얘기가 종해를 따라온 위나라 부장들에게 새버려요. 이 과정을 보면 강유가 유선에게 비밀리에 편지를 쓰기를 종해를 획책하여 위나라 장수들을 다 죽이고 막판에 종해도 죽일 테니 며칠만 참아달라. 종해는 강유의 말을 듣고 위나라 장수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물론 기록에 따라 망설였다는 내용도 있지만 종해의 장하독 국원이 원래 호열, 바로 한중의 장서가 호열한테 한 거겠죠. 국원이 호열에게 비밀리에 이 사실을 전합니다. 이에 호열이 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이 사실을 위나라 제장들에게 다 알려버리는 거죠. 종해가 우리를 다 죽이고 여기서 모반하려 한다. 이에 호열의 병사들을 중심으로 군란이 일어나고 종해와 강유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강유가 맨손으로 위병 대여섯을 때려잡았다 하죠. 참고로 강유의 배를 갈라보았더니 그 쓸개가 한 대나 되었더라. 그만큼 담력이 컸다는 일종의 소문이겠죠. 이 수많은 영웅들이 촉 멸망전에서 다 죽고 사마소만 논하게 되는 겁니다. 촉 토벌의 공으로 진앙에 오르니까요. 화양국지의 저자 상건은 이 일을 애석하게 여기며 강유는 종해 한 사람만을 도모했으나 위나라 병사 10만을 도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아 이를 망쳤다. 종해가 똑똑한 인물이었지만 그 큰일을 기획하면서 주변 단속을 하지 못했으니 부하의 세작질의 일을 그르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계획이 성공했다면 계획대로 강유가 종해를 죽일 수 있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종해가 강유를 후대하면서 병력을 그대로 지휘해야 하는데 이건 목적이 있었다 보여요. 종해가 끌고 온 10만이 넘는 군사들에 대한 장악력이 자신이 모반한다고 해도 따를 정도로 완벽하지 않았음을 종해도 알고 있었던 것이라 보입니다. 심지어 이 병력에는 제갈서의 3만도 섞여 있고 그 제장들과 병사들의 처자식이 다 위나라 본국에 있어요. 본국에 금이 환영할 일만 남았는데 동조했다가는 한순간에 반역자로 가족들이 연좌되는 거죠. 그래서 위나라 제장들을 모두 제거하거나 그 지휘권을 무력화시키거나 회유하고 대군을 완전 장악하는 과정에 강유의 병사 5만이 필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당시 강유가 종해를 마음 놓고 죽일 정도로 유선의 신변을 확보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고요. 그런데 이 군란이 종해가 강유랑 성도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터진 거라 말 그대로 3일천하 상태에서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강유는 생전에 불효, 불충의 딱지가 붙었는데 그 초반에 제갈량에게 중용되었지만 나름의 대승한 전공도 있고 군공만으로 대장군의 독중의 제군사에 오른 인물입니다. 강유가 계속 중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쪽 지역 전문가였어요. 앞선 영상에 그 장환의 양주자사 청거표에서도 나오고 물론 전성기 때 마초만큼 강족들에 대한 장악력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해도가 높았기에 사실 촉에서는 대체 불가한 인물이었고요. 다만 너무 급진적인 방어 작전 계획의 변경, 이를 따라주지 못하는 조정의 당시 상태가 그에게 나라 멸망의 책임을 지우게 된 게 아닌가. 지금까지 강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